여러분, 사람이 진실을 마주하면 두려울 게 없다? 뭐가 두렵나? 죽음도 안 두려워. 진짜로 진실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진실이 뭐예요?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제대로 아프시라고요. 근데 계속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중간하게 아픈 거예요. 그게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방송을 보신 몇 분들이 조금 소리가 자꾸 좋지 않다고 하셔서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방송 기자같이 이렇게 잡고 한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교도소에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 죄를 지어서 갔다 온 건 아니고요. 강의하러 갔다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1시간 강의를 하고 막 너무 떠드셔서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거든요. 집중해 달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해서 나는 안 들킨 죄인이고 여러분 들킨 죄인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해서 박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한 20년 정도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뭐 정말 가지각색 증세를 가진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쓴 때로는 마음도 체한다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돌이켜보면 저는 그분들이 다 제 은사 같은 분들이었어요. 스승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보면서 저런 증상들이 내 안에는 없을까? 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분들을 이해하는 거겠죠. 제가 건강하기만 하고 제가 문제가 없으면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우울이나 강박이나 편집이나 뭐 공격성이나 불안, 이걸 제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런 게 다 있으니까 속에 저도 그만큼 크진 않았겠지만 그분들을 제가 아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외도에 대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년의 남자분이시고요. 제 나이 비슷한 한 50대 정도 부부입니다. 외도 상담을 할 때, 특히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할 때 참 조심할 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그렇게 판단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상담자가. 왜냐하면 이미 특히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양심이 예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그런 자기 정죄를 하고 와요. 난 뭐 쓰레기다, 난 안 된다, 나 이게 습관이다, 뭐 어쩔 수가 없다.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 다루면은 그 상담은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도덕과 상담으로 하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실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안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담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에 기반을 둔 상담이다. 진실. 그러니까 내 남자가 뭐 아프든 뭐 힘들든 뭐 사고를 쳤든 뭐든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할 자격은 없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상담실에 오기까지 어떤 그분들의 마음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이 무엇이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나이하고 비슷한 분들이기 때문에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만 뭐 남편분이 외도를 하신 거죠. 예, 하셨는데 제가 그걸 들킨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농담으로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남자분들이 외도를 하고 싶으시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가 계명. 그럼 뭐 가늠하지 말지니라 이런 걸 말할 줄 알고 생각하시는데 농담입니다. 11번째, 11번째 계명이 있답니다. 들키지 말지니라. 그건 들켜요. 여자분들 직관이 얼마나 굉장한데 그걸 뭐 들키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리 남편에게 무관심한 와이프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그렇게 딴짓을 하고 계시면은요, 아내들이 무의식에서 직관 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또 직관적인 분들이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뭐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아내가 뭐 서로 이걸 뭐 알냐 하는데 이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압니다.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그거를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성분들의 직관력은 참 놀랍고 대단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꿈에서조차도 그런 것들 남편의 잘못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직관이 발달되어 있으면서 상담을 해보면 정작 배우자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원트가 뭔지 몰라. 원트가. 상담에서 어려운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트가 뭐냐를 물어보면 돼요. 원트가 뭐냐.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 원트가 좌절돼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생겨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에게. 그 뜬금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하다고. 사랑하시냐고 아내를. 사랑한대요. 근데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 그분의 얘기를 자세하게 말씀할 수 없겠습니다만, 대량 얘기하면,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분 어릴 적에. 그리고 아버지가 되게 우울하신 분이셨습니다. 엄마는 강하신 분이셨고, 이분은 뭐 거의 장남이셨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릴 적에 행복하지 못한 가정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답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뇌에. 아, 저게 가정을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게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알 길이 없는 자녀들은, 아, 싸우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구나. 뭐 때로는 저렇게 주먹을 휘두르는 게 싸움이구나.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먹어서 나쁜 것이라고 알아도 그걸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흡수가 됐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걸 내면화라고 하는데 그게 고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제가 이 남자분을 가만히 보니까 만성 우울증이세요. 만성 우울증이시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애정결핍에 시달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바깥으로 도신 것 같아요. 뭐 친구들 만나고 뭘 하러 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뭔가 애정을 좀 주셔야 되는데 어머니 스스로도 되게 외향적인 분이기도 하지만 아들에게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또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문제는 애정결핍이 많아요. 제가 100이라면 한 90%는 애정결핍이 아닐까. 인간은. 여러분들 그 삶이란 말, 삶, 영어로 라이브라고 하죠. 삶, 펄슨, 사람, 그 다음에 사랑, 러브. 이게 영어에서는 뭐 다르잖아요. 뭐 라이브, 펄슨 다 다른데 우리말은 되게 유사합니다. 삶에서 나온 게 사람이고요. 사람에서 나온 말이 사랑이에요. 거꾸로 사랑에서 나온 말이 사람이고요. 사람에서 나온 말이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 사람, 사랑은요 뗄 수가 없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물고기가 물 없이 못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특별히 어릴 적에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위니캅 같은 사람도 아이가 어릴 적에는 내가 사랑받았나? 그게 모를 정도로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늘 일상이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이 쌓였으니까 아이 마음속에 나중에 보면 그 아이가 되게 사랑스러워요. 말 언행이 다. 근데 사랑해주지 않은 아이들은요 뭐 1년에 한 3일을 사랑해줬다. 그러면 아이가 커서 그걸 기억하겠죠. 사랑받았다는 기억을 말을 하겠지만 행동을 보면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사랑을 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죠, 다들. 다 미숙하니까. 미숙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미숙한 상태에서 엄마 아빠가 되잖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뭐, 미숙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엄마 아빠인데. 최고지. 슬픈 일입니다. 돌아가서 그래서 제가 그 남자분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만성 우울증이 시달려 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우울하게 되면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조금 별로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안 죽기 위해서 외도를 하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와이프분도 늘 바쁘시다 보니까 남편의 필요를 못 채운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에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지치신 거예요. 와이프도. 거의 절망한 거죠. 남편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같이 살지만 뭐 아무런 뭐 그냥 밥 먹었냐? 밥 먹어라. 자라. 뭐 이 정도 얘기만 오고 가니까 무슨 친밀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한번 진작에 해봤는데 이분들은 서로 헤어질 마음이 없어요. 남자분도 가정을 버리려고 애도한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 남자들 그렇습니다. 모든 남자들을 조사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70~80% 남자분들이 외도를 하더라도 가정을 버리기 위해서 외도를 한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가정은 지키고 싶은데 삶에 재미가 없는 거야. 우울한 거 사람이. 물론 재미없고 우울하다고 해서 다 외도한다? 이건 아니죠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걸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지루함과 우울함을. 그래서 아내로부터 그런 어떤 것이 오지 않을 때, 제가 꼭 아내라만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남편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내가 외도를 하는 이유도 남편의 원인일 수 있겠고, 남편은 좋으신데 어린 시절의 문제 때문에 혹은 뭐 자기애적인 성격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부부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분이 제가 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두 분은 옳은 게 중요하세요? 행복한 게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행복한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습니다. 그럼 오늘부로 옳은 거를 포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와이프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그렇게 해서 당연히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남편분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 책임 안 져도 된다. 왜냐하면 그 여성분이 언젠가는 또 누구 만난다. 그리고 모든 관계는 여러분들 동성이든 이성이든요. 이걸 아셔야 돼요. 뭐 혹시라도 제 유튜브를 신선하게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되게 고마운데 모든 건 다 신혼기가 있어, 신혼기. 옷이라든지 뭘 하면 이렇게 즐겁잖아요. 새 거니까. 근데 뜨거운 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뜨거운 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건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오래 못 가요. 오래 간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뭐 한 3년? 오래 가면 3년? 3년 뒤에도 이렇게 설렐까요? 그러면 정말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3년이라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2, 3년 지나면 외도를 하든 뭐 연애를 하든 뭐라든 시들해집니다. 아니 정상 부부가 되더라도 신혼기를 거치게 되면 시들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대신에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 애인이나 자기 아내와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면 식어집니다. 그러면 찬 느낌이 드는 게 아니죠. 뜨거운 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따스해지죠. 온돌같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뜨거운 사랑은 없어지지만 그 따스한 온기로 오래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평생. 그게 뭐냐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그 정이다. 정든 거예요. 그러면 그 따뜻한 정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마저도 식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내담자 비밀이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나이에 가장 좋은 치료법은 여행밖에 없다. 예. 여행을 가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정의 행복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어색함이에요. 그러니까 어색한 거는요. 세 번만 하면 안 어색해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저 이거 찍을 때 엄청 어색했어요. 이거 찍을 때 자살에 대한 걸 찍었는데 이렇게 눈을 못 봤다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게 카메라인데도 보고 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라. 이건 더 어색해. 솔직히 오늘도 이게 내가 무슨 뭐 기자도 아닌데 이게 들고 무슨 내가 데스크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로 이렇게 자주 안 올라오냐 영상 이런 말 하는데 제가 몸이 아프고 바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뭐 광고비 같은 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솔직히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언제 광고가 나올지 모르겠고 그런 거 생각하면 방송 못 합니다. 그냥 꾸준하게 그냥 여러분들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제 이 강의라든지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될 분들이 있으면 일단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외도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립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해봤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외도를 하기 전에 그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으시면 반드시 부부가 같이 상담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예. 체면 따지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그래서 상담하셔서 어떻게 문제가 있나를 살피시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좀 지키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남편과 아내가 다 외도를 다 똑같이 해서 애들도 다 시집장가 갔고 그래서 헤어진다. 뭐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어리고 아직은 아빠하고 엄마만 많은데 그 애들을 이렇게 쫓아내면서 상처 주면서 외도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제가 오래전인가 한번 그 TV에서 법정에서 이렇게 헤어지는 부부들을 봤는데요. 정말 슬프더라고. 그 애들이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니까 아이가 아들인데 지금 기억나는 게 애가 불안한 거야. 계속 아빠 나 뭐 사줘, 엄마 나 뭐 사줘 하면서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사달라는 것이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불안하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아빠가 이렇게 애를 막 확 밀쳤어요. 저리 가라고 하니까 애가 뒤로 벌떡 넘어져서 우는 그 모자이크 됐지만 그 장면을 제가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 아이는 평생 저 트라우마를 어떻게 겪고서 살까. 그래서 아무나 부부가 돼서도 안 되고요. 아무가 부모가 돼서 안 돼요. 사랑해서 결혼한다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덕보려고 결혼하는 거지. 사랑해서 결혼한다면 사랑만 해야죠. 죽을 때까지. 근데 왜 안 그래요? 인간이 연약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덕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해줍니다. 항상 사람은. 예. 스승이든 친구든 애인이든 누구든 덕보려면 잘해줄 만한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덕볼 게 없으면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되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너무 지당하신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남자분들 외도를 하고 계시다면 계명을 지키십시오. 들키지 말지니라. 근데 분명한 건 와이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일을 당하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잘 정리하시고, 예. 아니면 정말 이렇게 좋으면 깔끔하게 이혼을 하시고 하세요. 이혼을 하지도 않고 외도를 한다? 그건 너무 양다리인데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배우자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은 마음이 넓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보일 뿐이지만 속에서는 굶고 있습니다. 그분들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예. 저도 제 아내와 한 20년 살았는데 싸웠던 게 많이 후회가 돼요. 뭐 싸우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만 너무 많이 후회가 되고 제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시고 짧은 인생 행복하게 소확행을 즐기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